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우리 오늘 주식교육생 1기 마지막 날입니다. 다들 플러스로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이틀 남았네. 일단은 리포트 종목 먼저 가칠단삼님 선정 이유와 그 리포트 종목하고 이제 차트 종목이든 어쨌든 시수 제재차에 맞는 종목 하나 총 2종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리포트 종목은 나스 미디어로 선정했고요. 선정 이유는 국내 유일이고 국내 1위라는 이게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할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요. 네. 그 외로 선정한 거는 미디어 분야죠. 그 마케팅. 네, 그리고 다른 종목은 네, 다른 종목은 가온칩스인데요. 가온칩스. 그러니까 어제 미장에서 암홀딩스가 1.3% 네.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가온칩스도 그동안 조정받았다가 오늘 상승하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파민 중독님 리포트 종목은 네. 저는 리포트 종목은 제주항공 제주항공. 을 꼽았고요. 보니까 신규 항공기 도입 시작했다고 리포트에 나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서 네. 특히 주변에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실적이 좋을 네.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삼성 SDS 삼성 SDS.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유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제 내년에도 AI 섹터가 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일단 리포트 종목에서는 대한해운으로 선정을 했고요. 대한해운이요. 대한해운이요. 네네. 네네. 오늘 리포트에 해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올라왔고 네. 그 중에 차트상 대한해운이 뭐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걸 선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TFE 그게 이제 TFE. 네네 반도체 반도체. 주고 그 예상 체결가에서 반도체들이 다 빨간불 들어와 있어서 그 중에 차트로 볼 때 괜찮아서 전공정이었나요?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TFE. 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네네. 테스트 공정, 후공정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코멘트 하시는 거 있으면 이거 들고 하시면 돼요. TFE. 저도 아직 종목 선정을 안 해서 이제 빠르게 한번 보고. 삼성 SDS가 일단 목표가 상향 조정됐고, 일단 이렇게 미증시에 호재가 있으면 뭐 일단은 금리 인상이 내년에 인하가 확정됐다는 게 가장 유의미하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최초였어요. 한 2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료의 파급력은 굉장히 좀 크다고 보는데,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오히려 연내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악재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차익 매물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뭐 하반기, 그러니까 오후로 가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장기 보유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시 1월 3일, 4일에 또 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영향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를 피하려고 특히나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대형주들은 몇십억씩 들어가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특히 포스코 그룹주들은 티도 안 나졌고 왜냐면 거기는 몇 조짜리니까. 근데 1000억대 미만은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몇 억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막 몇십 조짜리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조식을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쨌든 어제도 러셀 지수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소형주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3% 가까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우존스 지수도 지금 역사상 최고가가 나왔는데 다우존스나 나스닥보다도 러셀이 훨씬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성장주면서 소형주 섹터가 오늘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1000억대, 2000억대 정도. 그래서 이왕이면은 오늘 같은 날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을 체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어저께 또 뭐 이슈가 발생했으니까 반도체 쪽을 특히나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리포트 종목은 저도 뭐 삼성 SDS를 좋게 보고 있고, 일단은 유일한 정배열이고, 그리고 계속 클라우드나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한 성장성,
현재 지금 한 40% 정도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차트는 좋다.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는 미래 반도체도 이틀 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라서 일단 반도체부터 체크하고,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 업종을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AI나 반도체 관련된 거 일단부터 보면은 아까 말한 삼성 SDS, 그다음에 미래 반도체, 앞쪽에는 없고 오늘 리포트가 몇 개 나오지 않아서 그다음에 나머지도 대한해운, 페노션. 근데 이제 대한해운은 또 좋게 나왔는데 같은 업종인 페노션은 영업이익 감소가 또 나왔거든요. 컨센서스 하회할 것.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페노션은 또 다른 호재인 뭐 HMM 그 인수매각은 진행은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있다 정도 체크하시고, 일단은 뒷부분에도 없네요. 없어서 TCK도 반도체니까 저는 TCK 할게요. 그럼 일단은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됐고, 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랜드 업황 회복 수혜라는 내용이 나와서 저는 TCK로 결정을 했고, 이따 오후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차트는 일단은 어제 제가 강조드렸었던 그 섹터 먼저 한번 봐볼게요. 아직 이름이 붙지가 않는데 일단은 온디바이스 AI서부터 살펴보면은, 잠깐만요. 이거를 같이 보시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 잠깐 놓을게요. 네. 이쪽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는 현재 단일가구나. 이건 예상가로 보시면 다 굉장히 높죠. 제주 반도체 3%, 퀄리타스 반도체 5%. 퀄리타스 반도체가 어저께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급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가온칩스 다 좋고요. HPSP도 최근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음봉이 많을수록 제가 살 기회라고 말씀드렸었죠. 또 음봉의 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HPSP도 오늘 좋게 보고 있고, 나머지 다 좋네요. 뭐 반도체 쪽은 다 좋고, 아마 뽑으면은 사실 변동성은 퀄리타스 반도체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일단 소형 주기도 하고 신규 상장 주면서, 물론 다만 반대로 말하면 위험성도 있죠.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일단 퀄리타스 반도체 하나 뽑고, 뒷부분에서 여기도 사실 HBM도 다 좋은데 일단 HBM은 요새 조금 한물 갔어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어제 말한 이제 장비단에는 아까 레포트도 나왔었던 미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어저께 제가 추천했었던 SNS텍이나 FST, 얘네가 어저께 상승 시작해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샀는데, 저는 장초에 좀 사고 오후에 좀 사고 해서 현재 마이너스 한 2% 정도.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플러스로 될 것으로 가서 좀 끌고 가려고 하고, 얘도 이제 FST가 삼성하고 ASML하고 EUV 장비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거의 세계 최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수혜주예요. 어제 말한 것처럼 SNS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대주주, 1조 정도 되는 중형주고,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대주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전에 20배 정도 상승했었던 2년 동안, 그래서 굉장한 급등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 정도 변동성은 아니지만 무거워졌고, 그리고 좋게 보고 있고, 이틀 전에 제가 종가 종목이었었던 월덱스도 지금 현재 3%, 어저께 저는 일단 팔고 다시 샀거든요, 종가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쪽 섹터, 전공정, 후공정, PCB 쪽을 저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제 종가 종목인 코리안 서킷도 현재 2.5%, 그 다음에 뭐 네오셈이 확실히 어저께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까지도 그 재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전 네오셈이 좀 급등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대신에 오늘까지인 게, 오늘 이제 투자주의나 투자주의가 될 거예요, 지정이.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 보는 걸로 해서 그럼 네오셈하고 아까 말한 퀄리타스 반도체 두 개를 설정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반도체 섹터가 강할 때는 그냥 저는 여기만 보지 다른 섹터 가보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한 20-30분 정도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매수매 도방이 목요일이고,
종목이 코리안 서키트. 아까 리포트 종목이 뭐였죠? 제 리포트 종목이 TCK. 퀄리타스 반도체는 근데 실적주라고 보긴 어렵고 테마주라고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 자체가 잡히는 종목은 아니어서. 실적주는 둘 다 테마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오셈도 좀 애매해서. 이쪽은 진행 상황을 보면 되고. 근데 네오셈이 17% 시작하니까 일단 잡을 수는 없겠네요. 그럼 아랫단을 봐야겠죠. 뭐 코리안 서키트라든지 화인 서키트라든지 이 아랫단이 같이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저는 코리안 서키트가 뭐 일단 보유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이 좀 급등하지 않을까. 미래반도체도 7%네요. SNS텍, SFT, 동진샘캠. 장 시작했고. 장초에는 책임을 나오는데 코리안 서키트는 이제 시초가 돌파 직전이죠. 시초가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돌파 막 시도 계속 하고 있네요. 있고 나머지는 퀄리타스 반도체도 시초가 돌파 시도 중이고. 일단 상승률 순위부터 볼게요. YK, YG버드, 더코디, 보국철강 다 테마주네. 상위권은 다 테마주고, 일단 퀄리타스 반도체가 7%대, 미래반도체 6%, SPO셀, 수소도 되게 오랜만이에요. 하여튼 뭐 아직은 정규상 순위 중에서는 눈에 띄는 건 없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8%인데 시초가 돌파 직전이라, 여기가 시초가 뚫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막 뚫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추가적인 좀 급등이 나올 거예요. 일단 신고가 영역이라서 그 정도 보고 있고, 나머지는 월덱스도 괜찮네요. 월덱스가 3%에서 시작해서 거의 밀리지 않고, 다른 종목들은 조금씩 밀리고 있고, 에이징랜드, PCB, 코리안 서키트 조금 아쉽다. 4%까지 갔다가 약간 밀리는 상황. 좀 천천히 지켜볼게요. 저도 뭐 아침부터 신규 매수할 내용은 없고, 거의 어저께 종가로 샀던 종목들이라서. 전 코리타스 좀 있는데 살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셔도 매매 영역이지, 막 내일 모레 다음 주까지 끌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상승하는 느낌은 아니네요. 현재도 보면은.
월덱스. 이게 참 오키스 전자가 오히려 더 치고 나가네. 네오셈은 시초가 돌파 직전이고 오키스 전자가 25%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럼 네오셈 쪽으로 한번 봐야겠어. 지금 말하는 사이에 3%가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새 최근에 좀 그렇게 놓친 종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월덱스가 참. 어쨌든 뭐 오늘까지도 뭐 무조건 오킨스 전자는 지금 2연상이네요.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킨스 전자가 가볍긴 하거든요. 좀 1,000억대고 네오셈은 좀 무겁고 3,000억대. 코리안 서키트 양전에서 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오킨스 전자처럼 처음부터 치고 가는 건 사실 저는 잡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는 시장가로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데 시초가 또는 그래도 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들 여러분 여기에서 살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시초가 돌파하는 거 보고 사는 거니까. 또는 코리아 서키트처럼 오히려 이런 게 잡기가 쉽죠. 코리아 서키트는 여기에서 잡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시작가를 알고 있으니까 시작가 그래서 제가 라인 그어놨잖아요. 예, 20450 넘으면 이제 매수를 누르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금액이 사실은 좀 크다 보면은 결국에는 1, 2%만 수익 내도 뭐 몇백씩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오셈은 현재 24%. 네오셈 일단 4%에서 일단 1차 매도했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래도 시가 대비해서 한 8%, 9% 정도 올랐네요. 6%에서 시작해서. 코리아 서키트도 어제 종가를 돌파하게 되면은 어제 종가가 1964650이고 고가 21100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겠죠. 그래도 코리안 서키트 정도면 4,000억대라서 막 이렇게 무거운 종목,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종목이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매매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돌파 6%니까. 근데 워낙 많이 하락해서 작년에 2022년 3월 달인가가 최고가였거든요. 3월인가 4월에 최고가 찍고 나서는 쭉 빠져서 물린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한번 뚫어주면 좋겠다. 네오셈 팔았어요. 네, 저는 일단 4%에서 팔았고 한 10%만 아니 한 90%는 팔았어요 일단은. 근데 전 처음부터 단타 생각해서
아까 25% 갔을 때. 아, 코리안 서킷 때가 좀 아쉽네. 저도 33. 코리아 서킷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 근데 뭐 좀 볼만한 그래도 좀 끌고 갈 종목이긴 하다고 전 보거든요. 워낙 많이 떨어져서. 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어저께 팔았는데 오늘 10%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같이 지금 연결돼 있어요. 지금 여기 뭐였죠? 어저께 단어가 그 뭐였죠? X 어렵던데 막 CSX 뭐였던데? 그러니까 따상이 나오면은 당연히 코리아 서킷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상한가가 일단 하나는 대장주는 나온 거고 부대장주가 아직 안 나온 거니까. 장가 갔어요. 아니 아직은 안 갔어요. 지금 27%. 갖고 계세요? 아니 원래 갖고 있다가 아, 진짜요? 폈다가 어제 정리했는데. 아 그러세요? 아쉽다. 그래도 어제 상한가 때 정리하셨어요? 네. 그냥 미련 없이 물렸던 건 빨리 빨간색 됐을 때 정리.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성향들이 막 이렇게 크게 공격적이신 분은 없어서 선희님도 그렇고 선희님은 딱 하나 아쉬운 게 이제 한미반도체 그때 못 팔아서 오늘 그나마 좀 반등은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고점이어서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고점에 사신 게 그날 그 다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시고 나서 갭을 3% 뛰어서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쭉 밀린 거라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어쨌든 PCB 쪽은 어제는 코리안 서킷 때문에 얘네까지도 상승했었는데 이제 걔네들은 이제 안 올라가고 대덕전자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안 올라가고 코리아 서킷가 어제 종가는 지금 돌파했으니까 일단 돌파보다는 아직은 시도 중 계속 이제 소화 중이어서 그러면은 9%니까 오늘 가칠산다님 오늘 1등 하나요? 역전? 아 근데 저는 이거 본계좌라 가지고 아 본계좌 계좌를 3개 쓰는데 응. 100만 원짜리 많이 쓰고 근데 본계좌들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거 꼭 인터뷰 때 언급해 주세요. 아 네. 언급하겠습니다. 네오셈 상한가 가겠는데? 네오셈 28%인데요. 팔면 그러네. EV 첨단 오래 갖고 있다 팔았는데 팔은 상관. 일단 코리안 서킷도 일단 저는 10%에서 정리 좀 할게요. 이거 7월 정고점까지 돌파하게 되면 코리안 서킷 더 가겠는데. 근데 그거를 뚫을 수 있는지가 오늘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22,150원. VI 가격이 얼마죠? VI 가격이 22500이니까. 퀄리타는 VI 예, 들어갔어요. 예. 구역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꼭 VI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VI 이후에가 흐름이 중요한 건데 VI 이후에 밀린 애들도 많아서 그래도 오늘 픽 종목들은 다 괜찮네. 근데 오늘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다 그러니까 빨간색. 반도체에 집중해야 돼요,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날 무슨 배터리 사고 이러면 안 돼. 주식 토론방에 또 자랑해야겠다. 저는 이때가 기분이 가장 좋습니다. 주식 토론방에 자랑할 때. 그래서 우리 아이디 중에 인생 한 방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런 분 한 분 계셨었으면은. 제가 그런 느낌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코리안도 그렇게 좋다. 확실히 많이 떨어지긴 했었어서. 월봉 저항 지금 거의 딱 그 지점이네요. 2150이니까. 지금 돌파는 했네요. 돌파했네. 뚫었네. 코리아 서킷. 저는 퀄리타 21%까지 좋습니다. 팔아야겠다. 뭐 지나간 거 날라간 거 해봐야 뭐 속만 쓰리고 저도 진짜 거의 매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성격이 바로바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코리안 서킷을 팔지 말아야지. VI 걸렸다.
그랬는데 코리아 서킷 아까 5%에서 반 팔고 다시 샀거든요. 저는 8%에서 다시 사서.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한 3달 사이에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한 주, 두 주 그 사는 연습도 그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면이 좀 사네, 오랜만에. 그러니까 네오sem도 보면은 12일 날 이미 16%가 올랐잖아요. 어제는 물론 상한가였지만 12일 날 16% 정도 오른 게 상한가가 나온 거니까 그날도 어제도 정규장 순위에 봤을 때 10%대에서 한 20%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그 다음날에도 급등한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상한가 종목들은 그 다음날 갭 띄우고서 밀리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다가 말한 대로 상한가 종가에서 끝나느냐 또 아니면 아래로 아예 뚫고 내려가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종목 선정할 때는 상한가 종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단 한 10%에서 한 15%, 16% 정도로 끝난 종목들. 그러니까 코리안 서킷 같은 게 어제 그런 케이스잖아요. 코리안 서킷도 어저께 장중에는 28%까지 갔지만 결국엔 19%에서 마무리가 된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선정을 한 거죠. 상한가를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상한가를 가면은 갭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정규장 순위 보고서 일단 촬영은 마무리할게요. 1위는 베셀, YGN, 동일철강, 이런 거는 다 그냥 테마주고, YG버드, 뭐 툴젠 다 의미 없고, 어쨌든 반도체가 오늘도 많네요. 오킨스 전자, 퀄리타스 반도체, 미래 반도체, 코리아 서킷, TN은 또 이거 이정재 관련된 그거 주고, 파두도 반도체, 나머지는 뭐 없네요. 메커스까지도, 메커스도 반도체 관련된 주니까. 어쨌든 오늘도 반도체가 제일 강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제 상승률 재료를 보면은 그 몽당연필 거 보면은 이게 텔레그램 공개용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텔레그램 공개용보다 저희 멤버십 방에다가 공유되는 게 조금 더 이런 코멘트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어저께도 그러니까 이거 어저께 저희 다 매매병 항상 이거 공유해드리는데, 보면은 오킨스 전자라고 써있고, 삼성전자의 HBM을 이을 CXL 상표 4개 동시 출원, 이것 때문에 어저께 이제 상한가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 CXL이 DDR5를 기반으로 생산하니까 DDR5의 PCB를 만드는 게 이제 그 코리안 서킷이거든요. 그런 이어짐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료가 뭐 당위성 재료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쪽에 좀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CXL이 뭐 HBM도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HBM,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CXL로 그런 식으로 순서가 이어지는 거죠. HBM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달 내내 상승했고,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한 2주, 3주, 그 다음에 이제 CXL이니까 CXL도 물론 조정과 상승을 반복은 하겠지만 어쨌든 그 지금 상한가가 이틀 연속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두 종목이나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한 다음 주 한 월, 화, 수 정도까지도 볼만한 재료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안에서의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후발주자들이 어떤 게 올라오는가를 좀 체크한, 결국엔 다 반도체 쪽이니까. 근데 네오셈도 보면은 내용 중에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은, 물론 반도체도 안에서의 공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세부 공정으로 한 10개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로까지는 볼 수 없는데 최소한 후공정 검사 장비 작업이라는 단어가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시총은 한 2,500대 정도 되고, 그래서 D램 검사 장비, 그러니까 결국엔 D램이란 키워드가 있고 후공정이란 키워드가 있고, 그다음에 테스터, 그러니까 결국엔 후공정 쪽이 대부분 테스트 장비 쪽이거든요.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HPSP도 약간 그런 쪽이고, 그래서 그쪽 후공정 쪽을 좀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을 어제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면은 한번 좀 체크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코리안 서킷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CXL이고, 이제 거기는 PCB 인쇄 회로기판인데 걔네가 이제 DDR5 관련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CXL로 이제 분류가 돼 있었네요. 그래서 같이 상승한 거. 그러니까 어제 상승한 종목들이 당연히 그 재료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은 한 1, 2일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홍정 쪽 반도체 쪽만 어떻게 한번 되고 있나 섹터 체크해보고 일단은 HBM은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오늘 HBM하고 온디바이스 AI 쪽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HBM이나 온디바이스 AI는 고점이에요. 고점이어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새로운 화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반이었는데 네오셈이 좋았던 점이 뭐냐면 네오셈이나 어쨌든 이쪽 섹터가 좋은 점이 그러니까 다 많이 하락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반도체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한미 반도체만 해도 올해 6배 올랐고 2개씩만 딱 볼게요. 하나마이크론도 4배 올랐고 거기가 HBM 파트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도 뭐 퀄리타스 반도체는 2개 다 어떻게 보면 걸쳐있는 상황이지만 칩셋 미디어만 해도 올해 6,000원에서 7,000원에서 34,700, 35, 74, 28, 한 4배 올랐고 텔레칩스도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3배 올랐고 그러니까 이쪽 섹터는 다 강했잖아요. 많이 올랐고 강하고 HPSP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장비단 태성만 해도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기 전까지를 보면 거의 오른 게 없죠. 올해는 태성이 이제 대장주인데 지금 투자 위험 돼서 이제 좀 조정받고는 있지만 그다음 예를 들어서 뭐 미래반도체도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서야 급등하는 거잖아요. 4월 고점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HBM하고 온디바이스 애들이 막 치고 올라갈 때 얘는 반대로 37,000원에서 17,0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못 오른 섹터들을 좀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다 이제 CXL 제로가 발생하니까 이제 그쪽 섹터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른 것들도 보면은 내고생 풀렸다. 말하다 놓쳤어. 어쩔 수 없지. 오킨스 전자도 굉장히 급락한 다음에 지금 반등하는 거고 네오셈도 하나도 못 오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지금 이제 상한가 나오면서 급등한 거고 코리아 서키트도 말한 대로 3, 4월 달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한 거고 그런 약간 섹터별 특성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약간 순환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가는 움직임. 네오셈이 좀 네오셈 들고 있는데 진짜 이게 풀려서 관련주들이 빠졌네. 네네 풀려서 지금 한 보합 정도까지 내려왔겠네요. 아까 23%에서 샀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단기 재료는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유지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전은 마치고 얘기 좀 할게요.